마지막 이슈는 사실은 오늘 제일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뭡니까? 액트지오 고문 빅토르 아브레우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진짜 황당한 기자회견. 왜냐면 윤석열이 지난 3일날 세계적인 탐사 전문 기관이라고 하면서 액트지오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입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막 액트지오를 광고를 했어. 대단한 기업이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대단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이상하다 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액트지오한테 얘기해서 와서 브리핑 좀 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대했죠. 정말로 지금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 이런 자원들이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가 있는 거 맞냐?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 가능성이 20%라고 했는데 그 20%의 근거가 뭐냐? 그런 걸 원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번에 나와서 한 얘기 한마디라면 뭡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추정. 결국은 시추해봐야 안다. 그럼 왜 20%야? 그거는 알려줄 수 없어. 영업 노하우야.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동해 유전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다 폭락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액트지오 고문 프로젝트 성공률 20% 실패 가능성 80%라는 뜻이다. 돌아버리겠어 진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재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다만 아직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시추가 필요하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나만 하는 소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소리 아니야.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5년간 이미 이 자리 여기 다 조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영일만 동해 앞바다에 이 땅 보면은 이 안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은 좋다는 거야. 여건이 좋다는 거야. 여건이 그거예요. 여건이 좋은데 문제는 아직 발견된 건 없고 땅 파봐야 돼. 그거라니까요. 이번에 질문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 하나는 사업성이 과연 있냐. 사업성이 있냐고 하니까 사업성이 있대. 그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탄화수소가 누적되는데 필요한 암석의 특징들이 양호하대요. 다만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고 시추를 해봐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시추를 해봐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추하는데 돈이 하나 파는데 1,000억 최소 5,000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파요? 아니 물론 파야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파냐 안 파냐를 결정하는 거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단순히 그냥 주변 여건이 되게 탄화수소가 누적되는데 좋은 여건이야. 그러니까 파 20% 확률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근데 왜 20%야? 왜 20%야? 그 답변해야 될 거 아니냐. 왜 20%인지. 근데 답변을 안 해요. 왜 20%냐? 영업 비밀이래요. 20% 성공률 왜 20%인지 지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업 비밀이래. 알려줄 수 없대요. 이걸 믿고 우리는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이래요. 좋다 이거야. 20% 높은 거 맞대요. 그럼 중요한 거는
왜 20%인지를 말한다고. 왜 20%인지. 뭘 근거로 어떤 데이터 때문에 20%인지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말해줄 수가 없대요.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이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어? 그리고 제일 문제된 거 이거였죠. 지금 너희들 1인 기업인데 과연 능력이 있는 기업 맞아? 이거 질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 1인 기업 맞아. 그리고 우리 회사 주소가 내 집인 거 맞아. 근데 자기들은요, 컨설팅 업체로 우리 팀은 뉴질랜드, 브라질, 스위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거 다 집에서 일하는데, 집에서. 자택근무. 전 세계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자택근무 하고 있대. 아, 그럴 수 있죠. 자택근무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있었는데, 세 가지. 하나는 카메라,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컴퓨터였나? 그 세 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 그럼 우리도 하겠네. 사람 ING도. 서경사는 뭐라고 하냐? 2023년 심해 종합 평가를 위해 4개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을 했고, 거기서 기술 및 가격 평가에서 액트지오가 선정이 된 거래요. 4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했대.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에서 정보 경제 입찰한 기업 어디냐 물어보니까 공개할 수 없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번 기자회견이 얼마나 엉망이었고 얼마나 문제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뭐 이 액트지오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10시에 했거든요. 10시에? 10시에 했는데 딱 10시 지나고 기자회견 하자마자 주가가 대폭락. 원래 이 사람은 왜 데려온 겁니까? 지금 막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지금 막 이거 이상하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액트지오 전문가고요. 진짜로 서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액트지오 고문이 와갖고 기자회견 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대로 완전히 급락. 심지어 한국가스공사는요, 최근 10년 중 최고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 5,300억이 증발해버렸어요. 오늘 하루 만에 5천억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주가 폭락한 그 테마주들, 한국 A&K, 그리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뭐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이런 데들 다 주가가 급락했어요. 급락. 이거 왜 그럽니까? 시장에서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냉정한 거야. 시장에서 저거 뻥이구나. 저거 없는 거구나. 그러는 거죠. 해외에서는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방송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서 유선 발견됐다는 거 기사가 안 나온대요. 기사가 안 나오는데 기사가 왜 안 나와? 지금 요번에 발견된 게 140억 배럴이라는데 140억 배럴? 여러분 140억 배럴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40억 배럴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카타르 다음인가? 그 정도 양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진짜로 140억 배럴의 석유가 있다면은 이게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이 석유 시장이 좀 유동을 쳐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주가들 그냥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한국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와갖고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삼성, 이건 윤석열이 말한 게 아니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고 산자분양가는 삼성 시총의 5배라고 막 그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안 들어.
진지하게 안 들어, 아무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 첫날은 주가가 좀 올랐는데 오늘은 기자회견 딱 끝나니까 관련 테마주 주가들이 폭락. 왜 폭락합니까? 올라야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구나. 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구나. 이 개소리구나. 그냥 폭락한 거라고요. 진짜 황당하죠.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겨레하고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거든요. 사설. 그 사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사설부터 한번 볼게요. 의문 해소 못한 액트지오 회견. 탐사 시추 승인 검증 거쳐야. 액트지오의 빅토르 아우레우가 오늘 기자회견 했죠. 근데 한겨레가 볼 때는 그가 많은 말을 했지만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이상한 발표 방식 탓에 제기된 여러 의문은 액트지오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향후 잡음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탐사 시추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주도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자위가 중요합니다. 산자위가. 다음 10일 날 산자위 위원장 선출한 다음에 산자위 바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잖아. 오스트레일리아 기업 우드사이드가 조강권 만기를 6년 앞두고 지난해 1월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2월 달에 액트지오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아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거거든요. 아니 원래 기업 우드사이드가 지분이 50이었거든. 그런데 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하고 합병하면서 부실한 사업들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실한 사업 중에 미래성이 없는 것 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동해안 탐사가 있었던 거예요. 시추가.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가능성이 있으면 왜 안 합니까? 해야지. 15년을 우드사이드가 거기를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황당한 거야. 근데 우드사이드 직원이 5,000명에 연매출 20조 되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인데 여기서 15년 조사하고 미래성이 없어. 전망이 안 좋아. 가능성이 없어. 하고 나갔는데 이거를 액트지오가 1인 기업 액트지오. 이 액트지오 고문말 다 믿다고 쳐. 회사는 없지만 자기네 직원들이 전 세계에 있대. 몇 명? 14명. 그거 다 받아들여도 전 세계에 있는 게 몇 명이냐? 14명. 근데 그런 기업이 한 달 만에 그런 기업이 계약 맺어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 장래성 있어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액트지오가 1년 만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단독으로 도출했다.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액트지오가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근거가 된 탐사 자료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다른 업체에 맡겨 사업성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액트지오가 왜 20% 됐는지, 왜 여기가 신뢰할 만한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자료를 지들이 한 게 아니고 우드사이드 자료를 지들이 다시 분석하거든. 그 분석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근거를 공개해야지. 그리고 그걸 갖고 다른 기관들한테도 똑같이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냥 우드사이드, 아니, 그냥 액트지오가 뇌피셜로 여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여기가 진짜 신뢰할만하다고, 진짜 뭐가 있을 것 같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 분석한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또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액트지오가 이런 식으로 분석했는데 똑같이 한번 해봐라. 맞는 건지 교차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없어 지금. 한겨레 신문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1호가 뭐였습니까? 크루드 유전 개발이었거든요. 그때 석유공사가 1조 원 썼어요. 1조 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다 날렸어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이명박 때 자원외교라고 해서 이 날린 돈이 어마어마해. 지금 그 돈들이 다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다 찾아야 돼요. 자원외교 1호 크루드 유전 그때도 석유공사. 항상 이런 거 있으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석유공사가 있어요. 그때 날린 돈이 1조 원이야. 1조 원.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도 뭐야 이거 이명박 때 자원외교 크루드 유전 개발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의심하고. 그래서 한겨레는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정밀하게 검증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정밀하게. 그래서 산자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이번에 가져와야 된다. 경향신문 글로벌 대기업도 손뗀 동해 광구 하나부터 10까지 의혹투성이다. 경향신문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탐사 시추 지시가 발표 당일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부처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전문 기업들 진단이 엇갈렸음에도, 그러니까 아까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지오하고 의견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아니고 소규모 자문업체, 소규모도 아니야 1인 기업 판단에 기대가지고 그 몇천억 혹은 몇 조가 들어갈 시추 결정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독일 유전 가능성을 공개한 3일 안덕근 장관에게 탐사 시추 진행을 지시했다. 통상이라면 정부 부처 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를 조율하는데 이번에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해. 지금 기사들을 보면요, 윤석열이 지난 6월 3일 날 발표했죠. 발표하고 나서 그날 산자부 장관한테 탐사 시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기자회견 한 게 기자회견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 제가 탐사 시추하라고 오늘 승인했습니다. 오늘 지시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기자회견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도 사설이 나온 거예요. 윤석열이 발표하고 그날 당일날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결단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미 다 기사가 있는데 무슨 기사냐면요, 이게 한번 볼게요. 지난 6월 4일날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6개월 극비 대왕고래부터 사냥 글로벌사 시드릴과 시추선 계약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4월 2달 전에 시드릴이라고 하는 시추 업체하고 우리나라가 계약을 했대요. 시추하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6월 3일 날 지시하고 야 시추해 승인했다며.
그럼 대통령이 6월 3일 날 승인했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글로벌사 시들이라고 4월 달에 계약을 한 겁니까? 아, 시추 회사, 시추 전문 업체하고 기업하고 계약 맺은 거는 시추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미 하겠다고 결정 나고, 결정했으니까 아예 해외에서 기업들 선정해갖고 계약까지 끝난 거 아니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근데 6월 3일 날 갑자기 또 무슨 지시라고 무슨 승인을 내요. 이미 끝난 얘기인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통령이 쇼를 하는 거죠. 쇼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추 같은 거 할 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석유공사 혹은 산자부 장관 안에서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무슨 이걸 지시하고 승인하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였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지지율도 안 나왔고 내가 뭐 하나 이벤트 해야겠는데 해서 갑자기 기어 나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승인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쓸데없는 짓거리를. 이미 계약을 이미 4월 달에 끝냈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쇼. 황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액트지오가 굉장히 부실한 탐사 회사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르웨이의 이 시드릴사 시추업체, 이 시드릴사는 어떤 곳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시드릴사는 꽤 이름이 있는 회사가 맞아요, 과거에.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는데 그 위키에 들어가니까 그 시드릴사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최근 정보가 아니고 2018년도 정보가 나와. 제가 오늘 들어간 거야, 오늘 들어간 거. 근데 이거 보면요, 참담해요. 옆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 리베뉴가 뭐냐면 매출 감소지요. 2018년도에 매출이 12억 5,300달러가 300만 달러가 매출 감소가 됐어요. 이거 얼마냐? 1조 7천억. 뭐 그럴 수 있어. 넷 인컴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 순이익 감소. 아마 이 표시 잘못한 것 같아.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얼마 감소했냐? 44억 9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밑에 토탈 어셋 있지요. 이건 뭐냐면요, 총 자산이거든요. 총 자산이 2018년도에 얼마큼 감소했냐? 108억 4,800만 달러. 이거 얼마냐? 우리 돈으로 15조 원. 15조 원. 이것만 보면요, 재무 상태가 이거 완전히 망한 회사죠. 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미국 위키에 보니까 그 시드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재무 상태가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총 자산이 15조 원이 지금 감소가 된 회사예요. 근데 실제로 2018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파산 보호 신청한 시드릴과 계약 해지. 이 회사 어떤 회사냐? 파산하는 회사야. 파산하는 회사. 파산. 원래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7년 그때 파산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2018년도 기사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시드릴과 계약 해지했어요. 해지한 회사야. 그런데 이렇게 파산했는데, 제가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요번 기사거든요. 파산했고 2018년부터 회생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기사는 회생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니, 성공했고 뭐 자료가 있으면은 위키에 최신 자료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나라 위키도 위키지만 미국 위키는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최신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시드릴이 진짜로 파산 신청한 다음에 2018년도에 정말로 회사에 성공했고 지금 튼실하게 있으면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요 순자산 이 재무제표 보세요. 이게 엉망이에요. 물론 더 자세한 거는 더 좋은 자료 봐야겠지만 위키 자료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물론 지금은 좋을 수도 있어. 액트지오도 뭐 규모는 작지만 전문성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시드릴도 한번 파업하고 지금 회생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뭐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전 세계에 계약 맺을 곳이 없어갖고 굳이 이런 데를 꼭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도의 이 경제 규모가 있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일을 맡길 기업이 없어갖고 겨우 액트지오라든가 지금 회생하고 있는 시드릴 이런 기업들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액트지오가 우리는 전 세계에 직원들이 있고 회사가 없어도 문제 없어. 그런 얘기 너희끼리 하고 왜 이런 기업한테 맡기냐고요. 우드사이드 같이 제대로 된 건물이 있고 연매출 수십조씩 하는 그런 대기업들한테 맡겨도 되잖아. 시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파산했다가 지금 회생하는 기업 말고 지금 유명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어? 전 세계에? 왜 이런 데 일을 맡기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산자위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왜 액트지오하고 요번에 거래했냐? 왜 하필이면 시드를 지금 회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한테 이걸 맡겼느냐? 얘기해야죠.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중앙일보도 오늘 사설이 나왔죠. 모호한 사업성에 정치셈법 대상 돼가는 동해유전. 지금 뭐 산유국의 꿈을 향해 동해유전 개발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지금 실제로 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국제 신용 평가사 아닙니까? 4.4일날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 매장량 탐사가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 해외에서 세계적인 국제 신용 평가사가 매장량 탐사가 상업적 생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우드사이드 철수했죠. 동아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98%를 수입하는 나라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이 사안이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의 가치라고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는데 이건 희망 고문이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야당이 의심하는 거고 시민사회도 의심하는 거고 국민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보통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빨리 산자위 열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거 빨리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런 돈이 어딨어. 황당한 거야. 근데 요번에는요 지금 100%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드사이드가
지분이 50% 있는데 왜 철수했겠습니까? 우드사이드가 그 시추하고 할 때는요, 자기들이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50이 들어간 거야.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100%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외 기업들한테 너희들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너희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좀 들어와. 대신 지분을 줄게.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5년간은 우드사이드가 자기들 돈으로 다 한 거야. 그러다가 결국 손해보고 나간 거죠. 액트지오는요. 액트지오 지금 돈 내고 있어요? 우리 시드빌 돈 냅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 5천억을 우리나라 정부가 서유공사가 다 그냥 들이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돈을 들이붓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하려면은 정말 사업성이 있으면은 해외 기업들 유치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지분 줄 테니까 너희 돈으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해외 기업. 정부 말로는 기업이 있대. 그래서 물어봤어. 어떤 기업이냐고 물어보니까 공개할 수 없대.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근데 이 정부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지금 추진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갖고 이제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는데, 윤석열이가 청와대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김현석이라는 경제학부 교수한테 의뢰해가지고 뭐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그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은 매년 관광 수입이 1조 8천억 나온대. 1조 8천억.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비워놓고 전면 개방하면은 뭐 우리나라 또 외국인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관광 수입이 1조 8천억이 된대요. 매년. 이거 지금 이게 벌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데가 어딥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산대 경제학부의 김현석이라고 제가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아직도 교수질 하고 있나 봐. 이런 새끼들 교수해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는요 1조 2천억까지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인수위에서도 뭐라고 했냐? 인수위가 그 업무 받을 때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뭐라고 했냐? 1조 2천억은 아니고요 2천억 정도 효과 있다 그랬어. 2천억 연간 1490억 생산 유발 효과 있고, 상권에 대해서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65억, 한 2천억 있대. 2천억. 그럼 이거는 지금 실제로 2천억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 관광객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57만 명, 50만씩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1년 후, 그리고 이건 2020년 8월까지거든요? 얼마나 줄었냐? 10만 명으로 줄었어, 10만 명. 10만 명.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큼 나오는지. 작년 8월 달로 한 10만 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확 줄었어. 지금은 더 줄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2천억 벌 수 있어요? 난 도대체가, 이렇게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경제적인 무슨 이득이 있을 거야, 수입이 있을 거야라고 막 뱉어놓고 시간 지난 다음에 아무도 기억 안 하니까 그냥 샥 넘어간다고. 이렇게 말했던 새끼들 책임지게 해야죠. 책임지게 해야지. 더군다나 김현석 같은 사람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냥 의뢰받고 한 건데 그냥 한 겁니까? 이거 돈 받았을 거 아니야. 연구비 받았을 거 아니야. 연구비 받고
팀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씨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1조 8천억? 아, 이런 게 무슨 교수입니까? 아니,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천억?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된다니까요. 책임지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거?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냥 사기꾼들.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런데 요번에 영일만 앞바다, 동해 앞바다에, 동해에 있는, 뭐 영일만 앞에 있는 이 유전, 뭐 140억 배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큰, 제가 봤을 때는 사기다. 사기. 당장 못하게 해야지. 만약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계속 시추한다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부으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얘기하겠지. 아,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 분명히 국민들한테 말하고 한 거 아니냐. 아마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다. 아, 이명박도 광물 이 자원외교로 엄청나게 손실 봤지만 그런 걸로 감옥 가지 않았잖아요. 정책의 실패라고 했지. 나도 그런 거야. 막 그런 새끼들이야 진짜.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액트지오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하고 주가가 완전히 급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뻥이다. 헛소리다. 허풍이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